어렵고도 쉬울 것 같은 그 한문의 세계, 이 논어의 진입장벽이 바로 한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다른 버전의 논어를 맨 처음에 2번 읽었다가 도저히 기억에 남지도 않고 어려워서요. 이번에는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책까지 여러 권을 읽어서 정말 저처럼 한문의 장벽이 심하여 논어를 알고 싶지만 잘 쉽게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숨이 막히니까요. 조근조근 천천히 쉽게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논어는요, 저자하면 공자로 되어 있잖아요. 실은 이들을 가르친 것을 회상하여서 제자들이 엮은 책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래서 저자, 그 공자라고 하기보다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논어에 관해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참고 문헌은 제가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먼저 논어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나라의 황가는 자세히 따진 뒤에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야 기록했으므로 논이라 하고, 어란 논란에 대해 대답하고 설명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원나라의 하이소는 논어를 글뜻을 토론한 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원매는 논이란 의논이고요. 어란 사람들에 의해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유교의 경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엮은 책입니다. 논어가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삼국시대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는 시골 어린이들까지 배우는 학문으로 정착이 되었고요. 특히 논어에서 이 공자의 사상의 중심 사상이 효를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나라의 효에 중심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어를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뜻을 해석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한자는 글자마다 뜻이 많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논어는 그래서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요, 논어를 읽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논어를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석하고 줄을 달았는데 한나라의 유학자 정연 그 시대 이후에 송대 초기까지 논어의 해석을 고주라 했고, 주의 시대에는 논어 해석을 신주라. 첫 번째로 이제 논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요, 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요, 노나라 양공 때 출생해서요, 15세쯤에 학문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가난해했다고 합니다. 천한 일을 하는 말단이었고요. 20대의 이름을 떨쳐 제자들이 많이 따랐다고 해요. 51세 때에 높은 벼슬을 했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실패했고요. 68세에 다시 노나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는 처음에 몇백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서요, 7,000명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뛰어난 제자가 72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증사맹, 그 중에 뛰어난 제자 4명, 인자, 증자, 자사, 맹자, 안회, 이렇게 5명인데요. 안회는 31살인가 일찍 죽어서 32세에 죽어서 이렇게 4명 애제자에서 빠졌습니다. 공자가 저술한 책은요, 사전, 예기, 주역, 주의가 역경이라고 부르는 책이고요. 춘추를 서술했고 시경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핵심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공자의 핵심 사상은요, 바로 인의 예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이란 무엇일까요? 네, 인이란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예를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정치를 하는 법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많이 실어놓았습니다. 네, 공자의 사상 인의예지는요, 맹자의 호연지교와도 그 뜻이 상통하다고 할 수 있고요. 노자의 사상에서는 겸손함, 장자에서는 여유, 한비자에서는 지략, 손자에서는 전략, 을 통한 이제 품격 향상과 내공을 키우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토탈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바마 부인의 미셸 오바마가 찬소 연설 중에 논어의 한문에 실려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군자는 위를 향하고 소인은 아래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군자는 정말 위를 향하고 마음을 수용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학문에 증진하면서 인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 저는 현대적 해석으로 괜찮은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소인은 군자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논어의 배경과 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공자의 핵심 사상, 아주 단락단락 조금씩만 맛만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논어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에 관계된 제자들의 질문하고 답한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사상들,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단은 한쪽 오른발 쪽 뜯는데요. 여러분 쉽습니다. 저 옷장 전화가 함께하면 고전 인문학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발전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옷장 저널이었습니다.